우리 2022년 11월 17일에 치러졌던 수능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요, 졸업한 저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해 봤는데요. 어제 연락 왔던 친구들도 있고 연락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나 시험을 못 쳐서 좌절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정말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선생님이 너희가 들였던 노력과 고통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걸 알고 있어. 그 노력과 고통이 인생 어딘가에 나타나서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너희한테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조금만 견디면 돼. 이거는 선생님이 감히 너희보다 조금 더 산 어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선생님은 확신할 수 있어. 너희가 들인 그 노력과 고통, 인생 어딘가에, 수능이 아닌 인생 어딘가에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마라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이 오답률 10위부터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 반 친구들은 요거 다 맞췄을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41번이 오답률 10이었어요. 그래서 41번이 제목 찾기 문제잖아요. 이 41번이 오답률 10이더라고요. 그리고 42번이 오답률 7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there is evidence 하니까 증거가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자, 증거가 있대. 자, 어떤 증거가 있냐면 동격의 대증거겠지?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조차, 우리 알고리즘 많은 소재, 등장했던 소재다, 그치? 그래서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조차도 outperform 한다는 거니까 능가한다는 거잖아. 자, 뭘 능가한대, 얘들아?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한대. 뭐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예측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순한 예측을 할 때 알고리즘이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한다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이 알고리즘은 능가를 한데 누구를 능가한다는 거야? expert. 그러니까 전문가죠. 이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한다라고 했어요. 능가한대요. 자, 능가한다라는 단어가 outperform이라고 하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은 have proved니까 증명해서 씁니다. 알고리즘이 증명될 때, 자, 알고리즘이 어떠하다라고 증명됐냐면 accurate 하다는 거니까 정확하다고, 플러스 단어 이어졌어요. 뭐보다 정확하대요? 인간보다 정확하대요. 인간보다 정확하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알고리즘은 전문가 집단보다 능가한다.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다라는 그런 긍정의 단어가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의 단어예요. 자, 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더 정확한지 볼게요. 자, 뭘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재수인데요. 어떤 재수냐면요. 올드리스트 풀려난 재수예요. rule 하니까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재수가 또 다른 범죄를 지를지,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지르지 않을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잠재적인 유보자가 미래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간보다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 것으로 증명되었대요. 자, 이거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면 in over 100 studies across many different domains니까 많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100개의 어떤 연구가 있는데 자, 이 연구의 모든 사례 중에 절반이에요. half니까. 자, 절반이 자,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이 안에 보여주겠죠. 단순한 공식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공식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네요. 자, 단순한 공식이 더 잘하더라. 뭐를 더 잘한대요? 인간 전문가보다 상당한 예측을 더 잘하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전문가보다 예측을 잘하는 게 단순한 공식이래요. 그러면 이 단순한 공식을 알고리즘 밑에 적어요? 아니면 expert 밑에 적어요? 당연히 알고리즘 밑에 simple formulas, 단순한 공식 적으면 되겠죠? 단순한 공식. 알고리즘은 단순한 공식으로 뭔가 작동되는 방식이니까 이 알고리즘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 공식이라는 formula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순한 공식이 예측을 더 잘하더라. 또 플러스 단어 나왔네요. 더 잘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모든 어떤 사례의 절반에 있어서 이 단순한 공식이 인간 전문가들보다 상당히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하더라라는 것을 절반의 연구가 사례가 보여주고 그리고 the remainder니까 남는 거죠. 그런데 except the very small handful 하니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남는 거니까 절반보다 조금 적은 거가 되겠죠. 이제 소수를 제외했으니까 자, 절반 정도는 또 절반 정도는이라고 해볼게요. 자, 또 절반 정도는 보여주더라라고 하면서 show a tie를 보여주더라. 우리 tie 하면 무슨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점이라는 뜻이에요. 둘 사이에 무승부를 보여주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문가 집단과 단순한 공식인 알고리즘 이 두 가지가 무승부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의 그 절반은 알고리즘인 단순한 공식이 더 잘 예측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동점이니까 결국에 합치면 알고리즘 혹은 단순한 공식이 예측을 더 잘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뭐뭐가 있을 때네요. 자, 많은 다양한 factors, 요소들이 있대요. involve, 관련된요. 자, 많은 다양한 관련된 요소들이 있대요. 그리고 상황이 있대요. 상황이 어떠할 때냐면 아주 불확실할 때요. 관련된 요소가 너무 많고 상황이 불확실하면 이 단순한 공식이 플러스 나가는데 우린 어떤데요? 이긴대요. 뭐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을 하고요. being consistent니까 우리 consistent 한다는 것은 일관적이라는 뜻이에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일관적임으로써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단순한 공식이 이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단순한 공식이 이긴다 플러스 내용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공식이 이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관련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황도 불확실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알고리즘인 단순한 공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을 하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이긴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한편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지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제 영향을 받지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데요. 특히 싸움이 아주 두드러지고 어쩌면 관련 없는 irrelevant 이 관련 없는 고려 상황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판단이요. 관련 없는 고려 상황들, 두드러진 고려 상황만을 뭐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그런 것만 봄으로써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지고 어쩌면 우리 뭔가를 예측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만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련 없는 고려 사항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알고리즘보다
못하는 거구나, 예측을 못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없는 consideration, 고려사항에 대해서 영향받는 거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가 뒷받침될 수가 있어요. further, 더 많은 어떤 evidence, 증거에 의해서요 라고 하면서 어떤 증거예요? 체크리스트가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대요. 뭐를요? 전문가의 어떤 결정의 quality, 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전문가 결정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구나. 체크리스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네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인간이 예측을 못하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조금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n a range of domains, 다양한 영역에서요. 자, 뭐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Ensuring that이니까 that 이하를 확실히 함으로써, that 이하를 보장함으로써. 중요한 단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중요한 고려사항과 중요한 단계 이런 것들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 전문가들의 어떤 결정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자, 뭐 할 때? 사람들이 feeling relaxed. 여러분, 편안함을 느낄 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중요한 단계, 중요한 고려사항이 놓쳐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전문가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문가의 판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중요한 단계, 중요한 고려사항이 missed 될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있을까? 이 편안함을 느끼는 감정은 조금 플러스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뒷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환자 치료하는 거예요? 인텐시브 케어니까 중환자실, 집중 케어 하는 곳입니다. 중환자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can require, 필요로 한다. 수백 가지의 작은 어떤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 하루에 많이 해야 돼요. 작은 실수라도 나면 그것이 뭘 잃게 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수백 가지의 어떤 작은 행동이 있고 활동이 있고 작은 오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겠죠? 첫 번째 뭐예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응급실에 같은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실려왔어? 그럼 처음에는 맥박을 확인하고, 두 번째 동공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겨가지고 외상을 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이 전문가의 어떤 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중요한 단계 또는 고려사항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게 안 되겠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응급 환자가 왔어. 첫 번째 맥박 확인해야 돼. 두 번째 동공 움직임 확인해야 돼. 세 번째 외상 확인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overloaded, 어떨 때 과부하가 걸렸을 때 굉장히 할 일이 많고 tired하고 even justed하고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지 보니까 여기 overload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과부하를 느낄 때 오히려 체크리스트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 중요한 단계가 are missed, 빠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자, 중요한 단계가 빠지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as proved, 증명되었습니다. 자, 뭐한 것으로 증명되었대요? 다양한 범위의 어떤 의학적인 맥락에 있어서 놀랍도록 효과적인 것으로서 증명되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사용하는 것은 결국 체크리스트라는 게 바로 뭐예요? 단순한 공식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이 어떻더라? 효율적이더라.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그리고 어떤 폐렴과 같은 것들을 reducing 줄이는 데 이르기까지 어떤 의료적 능력에 있어서 효과적이더라. 놀랍도록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나요. 자, 우리 41번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오답률 10이었어요.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자, 아마도 선택지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바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팁이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아니잖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 아니고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체크리스트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면 안 되지만. 자, 알고리즘의 미스테이크는 마이너스 단어 나왔죠. 알고리즘은 선생님이 계속 플러스 단어로 적어줬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be prepared, 준비하세요. just in case 하면 우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뜻이잖아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 좀 좁은 진술 같기도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어떻게 인간의 판단이 알고리즘을 미친다는 것은 무찌르고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판단이 알고리즘을 이긴다라는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답은 1번인데 이 단순한 공식의 힘, 단순한 공식이 좋다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공식의 힘, 요게 답이 됩니다. 1번이고요. 42번 답은 아까 했듯이 4번이 답입니다. 41번, 42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오답률 9위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39번이에요. 그래서 39번이 문장 삽입이잖아요. 그래서 문장 삽입 항상 친구들 어려워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it may be easier이니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요. 자,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쉬워진대요, 여러분.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쉬워진대요. 자, 뭐 할 때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쉬워지냐면 이 settlement terms가 어떤 그 협약의 조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협약의 여기가 협약이고 settlement, 어떤 terms가 조건이 됩니다. 요건 조건이 되겠죠. 이 협약의 조건들이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 협약이 더 쉬워진다. 그래서 협약을 맺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 협약의 조건들이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 implemented 요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조건들이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 until 언제까지요? 향후 수달까지 향후 수달 이내에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 이 협약이 잘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시험을 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선생님 진작에 이야기 안 해줬잖아요. 라고 하면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협약이 미래 향후 얘들아 1월 달부터는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칠 거야. 매주 혹은 매시간 이런 식으로 수달 내에 향후 수달 내에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 어떨까요? 협약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선생님 알겠어요. 1월 달부터는 시험 치도록 할게요. 준비할게요. 이런 식으로 협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협상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협상가들은요, should try니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방법을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면 아이고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자, 슬라이스니까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는 방법을 찾아야 돼. 큰 이슈를 작은 어떤 이슈로,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과 얘기가 나왔고, 협상과 얘기가 나왔고, 이 협상과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큰 이슈, large 이슈를 뭐로 바꿔야 되는데요? 작은 이슈로 쪼갤 줄 알아야 된대요. 작은 이슈로 쪼갤 줄 알아야 된대요. 자, 그런 것을 머살람이 전술이라고 알려져 있다라네요. 거기에. 자, 1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니까 정량적으로 혹은 측정 가능한 단위로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are easy to slice니까 쪼개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정량적인 거 혹은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이슈, 정량적인 이슈라고 했고요. 이 정량적인 이슈는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easy to slice. 쪼개기가 쉽다는 거예요. 알겠죠? 쪼개기가 쉽습니다. easy to slice예요. 자, 그럼 예를 들었네요. 그 다음 문장에 예를 들었고 정량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면 2번이 답이 되지가 않겠죠? 자,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보상과 관련된 요구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것은 쪼개질 수가 있어요. 자, 뭐로 쪼개질 수 있냐면 시간당 센트 증가로 쪼개질 수 있고, 그리고 리스 레이트니까 임대료예요. 자, 임대료는 can be quoted니까 시세가 매겨지다는 뜻이거든요. 임대료라는 것은 시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뭐로써 이 평당 달러로 매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쪼개기가 쉽다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자, when working to니까 뭐뭐 하려고 할 때인데 이 fractionate라는 단어가 밑에 있잖아요. 뭐 나누다, 세분화시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원칙 그리고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관례라는 뜻인데 자, 한개를 해보면 원칙의 문제를 나누고자 할 때 원칙 문제를 나누고자 할 때는 자, 아까 전에는 정량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원칙 이슈예요. 원칙 이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프린시플 이슈라고 정할게요. 원칙 이슈. 이 원칙 이슈는요. 원칙 이슈를 이제 세분화시키고자 할 때는 자, 원칙 이슈를 세분화시키고자 할 때는 parties 당사자들은 협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겠죠. 이 당사자들은 어쩌면 사용할지도 몰라요. 자, 뭐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time horizon이에요. 그러면 원칙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time horizon이요. 자, time horizo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time horizon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자, time horizon에 대해서 가로로 묶어줄게요. 아, 원칙이 goes into effect니까 효력을 발생시키다라는 거죠. 언제 원칙이 효력이 발생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효력이 지속될지에 대한 그런 것이 time horizon인가 봐요. 언제 그 원칙의 효력이 발생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될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될지, 아까 전에 우리 빈칸 읽었을 때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기억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슈를, 그 사안을 세분화시키는 방식으로서 time horizon을 어쩌면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또 다른 접근법은 다양화하는 거예요. 뭐를요?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principal issue가 time horizon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번에는 다양화하는 거예요. 방법의 수를 다양화하는 거예요. 뭐에?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의 수요. 그래서 원칙 적용의 방법의 수를 다양하다. 방법에 대한 내용 나왔잖아요. 시간적인 내용 나오다가 또 다른 접근법을 하면서 방법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은 시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어디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어요.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뭐 할 때? 향후 수달까지 협약 조건들이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는 협약에 도달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내용, 이 타임 호라이즌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시플 이슈와 같은 경우에 타임 호라이즌을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시행해요. 이랬을 때 더 이 어그리먼트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다음번에는 어떤 적용되는 방식,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39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오답률 8인 30번 어휘 문제 해볼게요.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here return이니까 우리가 듣는 어떤 곳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듣는다는 거죠. 자, 뭐에 대해서 들어요? almighty 하면 뭐 전능한, 엄청난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하이픈, 과대 광고라는 것은 약속을 한대요. 과대 광고가 약속을 하는데 자, 어떤 과대 광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의 지루한 삶에서 우리가 떠날 것이다. 지루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곡을 쓰고 바디수트 입고 어떤 글 속에 3차원의 멀티미디어의 other world, 다른 세상,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좀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 과대 광고가 약속을 한대요.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이 결국에는 우리의 지루한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대요. 리버 라이프라고 적을게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enter 하고 들어간다. 어떤 금속의 3차원의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한다? 사이버 공간이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enter other world,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간대요. 일상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네요.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의 어떤 특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산업혁명이 도달했어요. 도래했어요. 자, 그런데 뭘 가지고 도달했어요? 엄청난 혁명을 데리고 도달을 했죠. 그게 바로 혁명품이 innovation이라고요. 뭐 혁명품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모터라는 거예요. 모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모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모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모터인 엄청난 혁신품을 이제 산업혁명이 데려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번에는 얘들아, 떠나지 않았대. 우리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모터 쪽에서는 우리 지금 live lives가 아니라 지금 live our world를 didn't 했다는 거니까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didn't live야. our world에 연결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를 가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떠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대조적으로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오히려 가져왔다는 거예요. 뭘 가져왔대요. 뭐를? 모터를 가져왔어. 모터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간 게 아니라 모터를 가져왔어. 어디로 가져왔어요? 우리의 삶 속으로 모터를 가져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삶 속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 살려서 적을게요. brought 모터를 가져왔어요. 어디로? into our lives. 우리의 삶 속으로 모터를 가져왔어요. 우리의 삶 속으로 모터를 가져왔어요. 자, 뭐로써 가져왔어요, 여러분? 모터를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자, 어디에서 사용해요, 모터를? 오토모바일 하니까 오토모바일 쓰는 자동차, 냉장고에도 모터 쓰고 drill presses and pencil sharpeners. 연필을 깎기에도 모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터를 우리 삶에 가져왔죠? 자, 그런데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모터가 완전히 우리 삶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흡수된 거 아닐까요? 이러한 absorption, 흡수된 거예요. 흡수. 이러한 흡수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자, 여기 잘 몰라도 읽어볼게요. 이러한 흡수, 아마도 우리 삶에 흡수된 것 같은데, 자, 이러한 흡수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우리는 refer to, 언급한다. 모든 이러한 도구들 언급을 하는데, 뭐로 언급하냐면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에요? 그들의 사용을, 뭐가 아니라 그들의 모터성이 아니라, 모터가 있다라는 그러한 점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을 선언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러한 도구들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bsorption이겠죠. 너무나도 우리 삶에 흡수가 돼서 모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어때요? 그 물건, 도구의 어떤 모터성이 아니라 그 물건의 사용, 이러한 것들을 선언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러한 도구들을 refer to, 언급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bsor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그러면 모터라는 것은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완전한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러한 혁신품은 이끌었다는 거예요. 주요한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을 이끌었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혁신품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영향을 미쳤어요. profoundly, 아주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어디에?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거 맞겠죠. 그래서 흡수되고 뭐 됐다?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았어.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 수천 년에 걸쳐서. 기술은 어때, 얘들아? 계속해서 바뀌었잖아. 인간이 바뀐 게 없고 기술은 계속해서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기술이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아니라 기술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야. 기술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적용할 게 아니라 기술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틀림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적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테크놀로지. 자,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adapt. 뭐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adapt what's예요. 우리에게 적응해야 하는 적응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기술이 바뀌니까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은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다. 정보기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어떤 컴퓨터 아래 어떤 장치들, 이러한 것에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그래서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비교급, 더 비교급 나왔거든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더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을 믿으면 믿을수록이요, 컴퓨터가 데려갈 거야, 우리를. 어디로? 마법적인, 완전 환상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그것의 자연스러운, 우리 퓨전 요리라는 걸 알죠? 퓨전.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이렇게 퓨전하는 거, 그 섞는 거. 그래서 자연스러운 혼합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혼합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 삶에서의 혼합을 유지할 것이래요. 유지할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우리한테 적응해야지 우리가 기술에게 적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에 아주 잘 absorption,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잘 흡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모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삶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세상, 모터의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모터는요, 그런데 우리 삶에 observation한 존재예요. 굉장히 잘 흡수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에는요, 모토성이 아니라, 모토에 관련된 어떤 성질을,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냉장고면 냉장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연필깎이면 연필깎이, 그러한 사용에 관련된 이름을 가졌잖아. 모터는 우리 삶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 모터가 우리 삶에 온 거야. 삶 속에 와준 거야. 데려와준 거야. 그게 바로 observation이에요. 우리 삶에 굉장히 잘 흡수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컴퓨터가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아주 매지컬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믿으면,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의 자연스러운 융합, 혼합, 이 융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흡수되는 거, absorption 되는 거. 그런 것이 당연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겠죠, 딜레이 되겠죠. 그래서 지연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과 자연스러운 어떤 융합, 이러한 것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그 기술을 우리 삶에 데려와야지, 우리가 어떤 컴퓨터의 세상, 사이버 세상, 우리의 삶을 떠나서 사이버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observation 하는 데 있어서, 흡수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어떤 혼합,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 5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자, 우리 30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오답률 6이 38번 한번 해볼게요. 38번 문장 사례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좀 어려웠나봐요. 오답률 6이나 랭킹 되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이게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통적으로 뭐 공원 디자이너들은 뭐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을 만들고자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부분이 힌트가 되겠죠. 뭐 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만들고자 했대요. 플란팅, 심음으로써, 키 큰 나무를 심음으로써, 어디에? 도시였던 공원의 경계에 키 큰 나무를 심고 돌벽을 쌓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partition, 어떤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그러한 것들을 이제 construction, 구축함으로써, 만들므로써 그러한 감정을 만들고자 시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해볼게요. 자, 우리
도시는 take the shape니까 어떤 형태를 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냐면 그들의 시간이니까 뭐 그들의 어떤 시기에 문화적 어떤 관심사, 영역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형태를 띈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영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시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된다는 내용이 많네요. 자, 일단 공원이 are in place 마련되고 나면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공원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활성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공원이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뭐 그들의 목적이라든지 의미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계획자, 플래너, 어떤 공원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공원의 사용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 inert stage 어떤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이라는 것은 비활성의 어떤 단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이 이 공원을 만드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 뭐 특히나 우리 텔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텔링이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뭐 의미가 있는 이런 식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순간에 그러나 의미가 있다. 그죠? 공원을 만드는 순간에 의미가 있대요. 자, 왜 의미가 있냐면요. 왜냐하면요. 공원은요. 여기서 드러내고요. 실현시킨대요. 뭐를?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실현시키고 드러낸대요. 그리고 이 도시 사회와 이 자연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실현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의미가 깊다. 공원은 자연에 대해서의 생각 그리고 우리 어떤 도시 사회와 이 자연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뜻깊다. 공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다라는 거야. 의미 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생각을 보여줄 수 있대요. 드러낸대요. Ideas about nature. 자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서 relationship. 이렇게 적을까요? 도시와 to society 이렇게 적게요.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원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 공적인 공간과 공원 있잖아요. 공적인 공간과 공원을 구분하는 거에는 공적인 공간과 공원을 구분하는 것이 몇 줄이 좋으네요. 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을 표현하는 거다. 자연을 표현하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공원이라는 것은 바로 are meant to embody. 우리 embody 한다는 것을 구현한다는 것이에요. 공원이 구현하기로 되어 있는 자연의 표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 구현하기로 되어 있는 이 자연의 표현, 자연을 보여줌 이러한 것들이 이 공원과 공적인 공간 사이의 분리, 공원과 이 공적인 공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ublic space와 같은 경우에는 이 nature represent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원이 바로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representation of nature. 자, 공원은 자연을 구현하는 거, 자연을 표현해주는 거 그런 거다. 그래서 공원이 구현하려는 자연의 표현이 이 둘 사이의 어떤 차별점이다라는 거죠. 공적인 공간과의 차별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연결이 쫙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공적인 공간이 뭐냐면 이 공적인 공간을 포함하는
표현하고 있다. 공적인 공간은 공원, 콘크리트, 뭐 광장, 뭐 사이드웍스니까 뭐 인도, 심지어는 실내 아트림스를 표현하고 있다. 공원은 일반적으로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다른 어떤 식물이 있다. 중심적인 어떤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런 식물들과 나무와 잔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문장은 그냥 그대로 연결됐네요. 대조로. 그러면서 도시공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종종 상상합니다. 그죠? 뭘 상상하냐면 아주 날카롭게 separation 됐다는 걸 뭘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자, 뭐가 분리된다는 것을 상상해요? 도로가 분리됐네, 차들과 분리됐네, 그리고 건물들과 분리됐네. 이런 것들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원에 들어가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차도 없고요. 조용하죠? 그 다음에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공원에는 이제 뭐 어떤 신호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거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차도 없고요. 건물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과 거리들과 건물들과의 어떤 분명한 구분 이런 것들을 상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상상합니다. 자, 이러한 상상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상상하는 그 감정 있잖아.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이 도시의 디자이너들은 시도를 한다는 거죠. 너희들 공원에 들어오면 빌딩이랑 차랑 스트릿이랑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했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키 큰 나무를 공원 경계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돌벽을 쌓는다든지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건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답이 5번이었어요. 그죠? 5번이에요, 답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의 이면에는 A뿐만 아니라 B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니까 어떤 조경사인데 그래서 이런 조경사들의 어떤 욕망이 있죠. 바람이 있다는 거.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미적으로 suggestive, 암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park space이다. 여기는 park spaces다. 공원 공간이다. 라는 것을 미적으로 암시하는 디자인을 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서양의 어떤 사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자, 뭐 하겠다? envision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도시와 자연을 어떤 존재로 대조적인 공간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반대되는 세력으로 그렇게 상상하는 오랜 어떤 서구의 사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서구의 어떤 longer history를 살펴보니까 이 서구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도시랑 어떤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엔 대조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에 결국엔 boundary 이런 경계를 더 트리라든지 키 큰 나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파티션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도시와 빌딩과 스트릿과 카랑 하겠다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 잘 됐어요. 원어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38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33번 오답률 5이거든요. 33번 해볼게요. 33번은 생각보다 친구들이 어려웠나봐요. 그 선택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꿀벌 컬러니였던 집단의 입구. 자, 꿀벌 컬러니가 있는데 이 꿀벌 집단의 입구는 보통은 댄스 컬러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입구가 마켓플레이스래요. 자, 지금 이 꿀벌 군락의 입구는 정보를 위한 어떤 마켓플레이스 시장이다? 정보가 교환되는 시장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about the state of the colony. 자, 보니까 이 군락의 상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꿀벌 그 하이브니까 이 꿀 뭐죠? 그거? 꿀딱지도 아니고 꿀벌집을 뭐 벌집? 이 벌집 바깥의 환경과 이 집단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마켓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니비 집단의 entrance, 그 입구, 이러한 것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곳이라네요.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곳이래요. 댄스 플로어에서 상호작용을 연구했는데, 상호작용을 연구했는데, 이 연구는 우리에게, 자, 그 다음 문장이 빈칸 문장이에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많은 예시를 주었대. 뭐에 관련된 예시야? 어떤 개인들이야? 그들의 자신의 행동을 in response to니까 어떤 지역적인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꾼 개인들이 어떻게 동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어려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허니비 컬러니의 입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ntrance 입구인데 이 입구, 자, 어디에 입구냐면 to a honeybee라고 할게요. honeybee. 자, 꿀벌 허니비 컬러니, 꿀벌 집단의 입구인데 이 입구가 다시를 댄스 플로어래. 자, 댄스 플로어래요. 그런데 이 곳은요, 여러분, marketplace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시장이다. 어떤 시장이냐면 for 정보를 위한 시장이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야. information.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야. 자, 어떤 정보예요? 그 집단의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나서 이 댄스 플로어를 연구를 했어요. 이러한 연구가, 자, 지역적인 정보, 한마디로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어떤 행동을 바꾸는 개체가 자신의 행동을 바꾼대요. 정보에 의해서 행동을 바꾼다. 자, 다시 정보가 들어왔어요. 정보에 대한 in response to니까 반응으로.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뭘 한다? 행동을 change, 변화시킨다. 행동 변화. 자, 정보 때문에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 개인이 이제 그 꿀벌 개체를 말하겠죠? 이 개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대요.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정보에 의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체가 어떤 식으로 뭐뭐 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뭐뭐 하는지에 대해 연구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뭐뭐 하죠?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여기는 하이브 꿀딱지 아니면 뭐였죠? 벌집. 그래서 그들의 벌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꿀벌은 어떤 꿀벌이에요? 물을 모았어요. 물을 모아온 꿀벌이에요. 자, 물을 가지고 온 꿀벌이래요. 물을 가지고 온 꿀벌이 찾는데요. 누구를 찾냐면 receiver bee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receiver니까 이제 뭐 물을 받아줄 수 있는 꿀벌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unload니까 짐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물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디에 그 벌집 내에 내려놓기 위해서 receiver bee를 찾는 거예요. 자, 지금 허니비가 물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receiver bee를 찾는데요. 그죠? 만약에 이러한 찾는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돌아온 꿀벌이라는 것이 이제 물을 모아가지고 온 그 꿀벌이겠죠? 이 꿀벌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댄스를 줄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른 꿀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물을 쏠쏠. 그래서 물의 어떤 물 자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꿀벌을 리크루트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자, 물을 기르러 왔어요. 허니비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리시버 비를 찾는데 이 리시버 비를 찾는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리시버 비를 찾는데 이 리시버 비를 찾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면 리크루트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다고? 여러분 물 다시 기르러 갑시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제 꿀벌들을 리크루트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search 타임이 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꿀벌은 뭐 하는 것을 포기한다? 물을 이제 collecting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물론 길다라고 하면 리크루트 안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리시버 비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물 기러 온 그 꿀벌이 그 물을 내리려고, 언로드 하려고 찾는 그 벌 있잖아요. 그 리시버 비예요. 이 리시버 비는 오직 물을 받아들인다. 만약에 그들이 그 물을 필요로 할 때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either for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다손 주려고, 다른 꿀벌 주려고, 애벌레 주려고 하든지 간에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만 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로딩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짐을 이제 그 물을 이제 내리는 그 물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관련이 있다는 거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 집단의 전반적인 물에 대한 필요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hort하면 다시 리크루트 하는 거, long하면 기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므로 물을 찾아온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 어떤 unloading time에 대한 이런 개체들의 반응, 자 개체 이러한 것들은 자, 랜더를 치니까 조절한다는 거예요. 뭘 조절한다는 거예요? 물의 어떤 컬렉션을 조절한다. 물을 어떤 수집하는 거, 물을 가져오는 거, 그런 것을 조절한다는 거. 조절한다. 집단의 필요에 따라, 집단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물 컬렉션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다시 모집해가지고 물 기르러 하고, 시간이 길면 필요 없구나, 우리 집단의 컬러니에 물의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기브업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잘못했죠? Individual water villagers response 여기까지입니다. To unloading time이에요. 그래서 개별 물을 어떤 길로 온 사람이 이 unloading 시간에 대한 반응이 결국에는 물의 컬렉션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지 한번 볼게요. 선택지가 어려웠나 봐요.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 얘들아? 훈련시킨다 workers들을 뭐 하게 하려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획득하게 workers들을 트레인시킨다, 훈련시킨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irrelevant, 관련 없는 선택지였고요. 일을 나눈다, 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재능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I이에요. 자, 필요할 때 집단의 일을 감소시킨다. 업무를 필요할 때는 리크루트 해가지고 오히려 뭐 하겠어요? 다시 물 기르러 가겠죠. NT, 이거는 not true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할 때 이 군집의 어떤 workload, 그러니까 작업 부담을 줄인다. 아니겠죠. 거리 측정
거리 측정 이것도 IR irrelevant 관련 없어요. 자, 조절한다. 솔깃하다. 그래서 집단으로 하여금 조절하게 한다. 무엇을 its workforce니까 그 집단의 workforce라는 단어가 뭐 노동력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단의 노동력을 조절하게 만듭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온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변화시켜요. 결국에는 그것이 뭘 가능하게 한다? 그 집단의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우리 오답을 5위까지 공부해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